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타임즈입니다. 11월 21일 월요일 오후 5시 57분이고 비트코인 현재 2246만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횡보 끝에 상승으로 가지 못하고 오늘 새벽부터 좀 하락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원화 차트로는 2240만원대에 머물러 있고 이더리움도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락세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또 이어질 것이냐, 요게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지금 8시간분 기준으로 지금 3개, 그러니까 이제 24시간 동안 지금 빠지고 있는 거죠. 24시간 동안 현재 이제 하락세를 기록해주고 있고, 사실상 다시 좀 오면 안 되는 자리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지금 이 자리를 위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딛고 트위터 발로, 조금 이제 뭐랄까요, 반강제적으로 반등을 줬던 15.8K를 지금 거의 다시 왔다. 다시 오고 있고, 15.8K를 뚫고 내려가게 되면은 사실상 여기랑 여기 갭이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밑으로 가게 되면 사실상 이런 식으로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여기서 손절 물량 플러스 패닉셀 물량 플러스 추격션 물량, 여기를 이제 깨게 되면은 저점 이탈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크게 빠질 수 있고, 15K를 깨면서 여기 어차피 15.5기 때문에 이제 500달러 정도만 밑으로 더 꽂게 되면은 이제 14K 14,000달러를 보게 될 수 있는 그런 또 이제 패닉셀 구간으로 접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 구간 15.8K라든지 15.5K 15.5K가 깨지는 순간에는 아마 이제 떨어지는 속도가 가속도가 붙어서 이런 식으로 아마도 요 정도 급의 하락이 좀 더 나오지 않겠냐, 그 정도를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정도의 하락이라고 한다면 16% 정도 빠지는 구간, 그래서 여기서부터 16% 정도 또 빠진다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14K가 나오죠. 14K가 나오고 약간 더 조금 이제 오버 숏이 나온다고 하면 13.8K라든지 13.7K 정도를 찍어주고 반등이 좀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횡보하다가 또 이런 식으로 이제 회복을 할 수도 있고, 좀 더 이제 기간이 오래 걸리면서 18년도 프랙탈을 그리면서 이제 위로 가는 이런 그림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은 왜 이제 쭉 뺐던 여기서부터 안 따지냐라고 보면은 결과적으로 사실 첫 번째 충격이 큰 충격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거는 사실 조금 잔파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TX가 터져서 FTX 파산 문제가 터지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린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시작점이 거의 21.4K 정도부터 내려왔거든요. 거의 5,000달러를 내다 박은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의 하락은 조금 이제 나오기는 힘들고, 왜냐면 여기서는 사실 이제 금액대도 좀 컸으니까 하락폭도 클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금액대도 작아지고 지금 이제 16K 15K 후반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나왔던 빔이 한 절반 정도 내려 꽂는 그게 아마 조금 마지막 좀 빔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14K나 13K 후반대에서는 좀 어느 정도 좀 바닥이 잡히는 그림이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반등도 좀 세게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V자로 홈을 그대로 메워주는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사실 이거는 하락의 끝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마지막 밑으로 내려 꼽고 바로 올리는 하방 휩소 움직임으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풀로 다 회복시켜준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상방을 봐야 됩니다. 이런 패턴이 나온다라고 하면 마치 코로나 때처럼 내려 찍은 거를 다 회복시켜주게 되면은 이후로는 어떻게 되냐, 이후로는 계속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물론 유동성을 무지막지하게 풀어냈기 때문에 이런 반등이 나온 거지만, 어쨌거나 V자로 완벽하게 메워준다라는 거는 그 이후에는 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이 구간에서도 여기서 이제 팍 내려 박은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V자로 그대로 메워줬죠. 메워주고 이후에 결국에 조금 이제 상승 랠리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 구간에서도 하방을 한 번 더 찍어준다라고 했을 때 그걸 그대로 메워준다? 그럼 그 이후에는 좀 상방으로 가는 이 정도 급의 상방 무빙 19K까지 19K에서 20K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패턴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고, 여전히 지금 비트코인은 좀 불안불안한 모습, 그리고 횡보 끝에 하락을 해준 모습을 봤을 때 충분히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구간에서 좀 위로 이렇게 솟구치는 무빙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시장 여건상 아직 이게 나올 수가 조금 없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밑으로 빠지는 상황이고, 밑으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쉽사리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트위터 발로 올린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재료가 없다라고 하면은 딱히 반등을 좀 기대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일단 지금 숏으로 조금 물량이 좀 쌓여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조금 볼 수가 있겠고,
전반적인 이 시장의 상황도 좀 숏이 앞서고 있죠. 숏을 좀 많이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숏이 조금 우세한 상황인데,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숏으로 좀 몰아놓고, 몰아놓은 다음에 모두가 숏을 볼 때 또 한 번 위로 쳐올리는 이런 식으로 위로 쳐올리는 무빙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올 수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쳐 올린다 해도 여기 고점을 뚫어주지 못하면, 이 고점 여기 라인이죠, 결과적으로 이제 17K를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또 흘러내리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제 숏 추세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가운데, 과연 이제 반등이 나와줄 건지 아니면 반등 없이 이대로 이제 밑으로 내다 꽂을 것인지, 좀 그런 조금 안 좋은 분위기를 비트코인이랑 이제 이더리움이 지금 현재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크게 빠질 위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롱은 조금 진입을 할 때 무조건 단기적으로 손절가 확실히 잡아두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숏은 의외로 조금 한번 이제 빅쇼트를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인데, 숏도 마찬가지로 이런 스퀴징, 숏 스퀴징이죠. 숏을 쥐었자는 이런 상방 반등이 또 턱 언제 나올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방향성이 터지는 걸 보고, 만약에 밑으로 내려박는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도 내려박으면서도 팍팍 여기서 장대 빔 쏘고 나면은 롱 반등 나오고, 여기서도 쭉 흘러내린 다음에 롱 반등 어느 정도 나오죠. 쭉 흘러내린 다음에 반등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반등은 좀 과하게 떨어졌다 싶을 때, 그래서 과하게 떨어졌다라는 그 기준 자체는 최소 시작점 점프대에서부터 5%에서 6% 정도 구간 미니멈이라고 할 수 있고, 크게는 이제 7%에서 이제 7.7%까지 빠졌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5%에서 7% 정도 고점 대비, 단기 고점 대비해서 내려박았다, 5%에서 7% 정도 내려박았다라고 하면은 롱 반등을 조금 단기적으로 잡아보면서, 롱 반등을 좀 잡으면서 이런 식으로 좀 반등 먹는 매매를 좀 이제 소액으로 한다든지, 소액이지만 고레버리지를 한번 땡겨 본다든지, 손절가만 확실하게 건다면 여러분들 그래도 이제 고 레버리지 쓸만합니다. 이런 반등 자리에서는. 왜냐면은 여기도 보시면은 거래량이 빵 터졌죠. 거래량이 빵 터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십자 도지까지 나왔고, 십자 도지 캔들에서 거래량이 터졌다? 그러면 약간의 이제 추세 반등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대방향이 숏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반등 나오진 않고, 내려가다 올라간 척하고 내려가다 올라간 척, 요거죠. 요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구간에서 좀 단기적으로 여기도 이제 거래량 팍 터진 다음에 어느 정도 좀 반등은 나와줬고, 그 다음에 요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 쭉 이제 내린 다음에 여기서도 십자 도지 캔들 나왔죠. 십자 도지 캔들 나오고 반등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좀 거래량이 팍팍 터지는 구간에서의 변곡점을 잡아서 단기적으로 롱 접근을 하는 것도 조금 이제 괜찮은 반등 매매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어차피 대방향이 숏이라고 한다면은 숏을 좀 진득하게 잡고 좀 버텨도 되는데, 사실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론 숏 추세긴 하지만 숏이 그렇게 막 강하게 떨어질 거냐, 그렇게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이 구간은 FTX 문제가 처음 터지면서 무지막지하게 쏟은 구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크게 떨어졌을 수 있다 해도, 지금은 FTX 터진 거 다 알고 있고, 파산난 거 다 알고 있고, 지금 뭐 제민이나 이제 제네시스 트레이딩이라든지 DCG 쪽에 좀 문제가 어느 정도 조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문제들 때문에 시장이 공포감이 쌓여있고, 이런 작은 방향성, 여기서 한번 툭 건드리기만 해도 이쪽으로 우르르 쏠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면서 투매가 이렇게 좀 빠질 수도 있는데, 이런 하락은 사실 이제는 좀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빠질 거면 빨리 그냥 14K 빨리 보고 반등 한번 나오고 여기서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 14에서 13K라는 바닥은 여러분들 진짜 마지막 바닥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바닥에서 횡보를 하다가 이제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 이런 반등이 나오기는 조금 힘들 수 있다. FTX의 잔재들 때문에 차라리 아래로 하방으로 더 꽂아준 다음에 14K나 13K 후반대를 꽂아준 다음에 이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좀 롱을 우리가 좀 제대로 한번 진입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방을 더 내린다, 물론 가능하겠지만은 한 방 더 내리는 것까지, 여기서 매수할 것까지 생각을 해놓고 1분할 2분할로 플랜을 짜서 매수를 어느 정도 한다라고 하면은 이후에 강하게 올려치는 장세가 나올 수 있고, 이후에 강하게 올려치는 분위기는 결과적으로 12월에 FOMC를 50bp 올리면서 2월에 25bp 올리면서 이제 베이비 스텝을 밟으면서 내년에 금리 동결이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CPI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로 들어갈 때
나스닥이나 이제 비트코인이나 제대로 한번 위로 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싸리 내려갈 거면 지금 빨리 내려가라. 빨리 내려가고 여기서 물량 담고 이렇게 쏘는 그림을 우리가 내년 초에 이 그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방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걱정을 하실 좀 필요는 아니다. 차라리 그냥 빨리 하방이 나오는 게 좋다. 오히려 그렇게 보는 입장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단기적인 무빙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도 보시면 숏으로 갈 것처럼 해놓고 또 들어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원웨이로는 잘 안 빠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구간에서의 가격 방어도 어느 정도 좀 하고는 있고, 특히나 요때도 이제 트위터로 가격 방어 한번 해줬고,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도 여기서 지금 빨리 한 방에 못 들으면은 여기서 또 반등치고 이렇게 올라와요. 이러면 사실 조금 애매한 구간에서의 횡보가 또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지금 어차피 여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조금 반등 나온다 해도 이런 식으로 내려박을 좀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냐 이렇게 보지만, 만약에 이 구간을 계속 지탱을 해준다 해도 위로 가려면 한번 아래로 찍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간에 조금 하방 압력이 좀 더 세지 않냐, 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장기 포지션은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확신을 할 수 없고, 지금 구간에서 그렇다고 반등이 안 나오리라는 그런 확신도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이런 큰 무빙이 나왔을 때 좀 역방향 보면서 짧게 끊어먹는 거, 큰 방향이 나왔을 때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안 내리죠. 여기서도 끊어요. 여기서 끊고 거래량 터지면서 아래 꼬리 달아주면서 롱 반등 주고, 여기서도 지금 가는 척 하다가 또 들어올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좀 끊어먹기를 하기에 그래도 나쁘진 않다, 장세가. 여전히 조금 여기서 이제 이 구간에서도 가는 척 하더니 위로 들어올리고, 그래서 이제 숏도 사실 이제 원웨이로 숏을 잡고 있기도 그렇게 이제 편안한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 불안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계속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8시 58분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 쌍바닥이죠. 여기 찍고 들어 올렸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는 한번 세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요런 식으로 표시해드린 구간에 딱 오고 나서 요런 식으로 롱 반등이 강하게 터졌죠. 물론 여기 지점까지 내려가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이 근방까지 내려왔다가 툭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가는 반등은 나왔고, 이후에도 올라가고 여기서 거래량 쭉 터지면서 윗골이 달리는 거 보고, 여기서 이렇게 쌍고 잡으면 여기서 숏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까지 다 드렸어요. 자, 이렇게 설명드렸죠. 이렇게 설명드렸고, 여기가 이제 2시 52분이었고 쌍고 여기 숏자리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추세를 보면서 얘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힘이 꺾이는 구간, 그리고 여기가 워낙에 좀 높이 찍은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올라가는 게 상당히 좀 힘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숏을 드렸어요. 여기 3시 9분에 숏 드려가지고, 여기죠. 여기 3시 9분. 여기서 윗골이 탁탁 달리는 거 보고, 이거 여기서 이렇게 꺾어지면은 이제 여기를 우리가 기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몸통 라인 여기를 사실 다시 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밑으로 빠진다라는 건데, 다시 왔기 때문에 숏이 들어갔고, 물론 이 다음 봉이 양봉 나오고 계속 양봉 나왔으면 여기까지 참는 거예요. 여기까지 참고 여기서 이제 숏이 들어가는데, 양봉이 안 나오고 여기서 3개 뜨면서 꼬리까지 2개 달아놓고 이렇게 음봉으로 빠지는 거 보고 숏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빠져줬다. 크게 빠져줬기 때문에 이런 숏 타점 다 잡아드렸고, 반등할 수 있는 지점도 최대한 저희가 다 잘 잡아드렸고, 자, 그 결과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났죠. 이런 식으로 또 수익도 났고, 이렇게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확한 타점과 차트 분석 내용들 받아보실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요 카톡방 주소 100% 무료니까 요쪽으로 입장을 하셔서 정보 받아보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횡보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번 주 목요일이 휴장이죠. 추수감사절 휴장이고, 금요일도 이제 조금 이제 장이 빨리 마감하기 때문에 나스닥도 이번 주에는 뭐 큰 움직임이 없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고, 추세 자체가 지금 좀 빠지고 있는 추세라 좀 더 이제 밀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좀 더 밀리다가 이제 요 정도 지지라인 딛고, 여기 정도 이제 지지라인을 딛고 반등하는 이런 움직임도 다음 주에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좀 빠지는 분위기죠. 나스닥도 좀 빠지는 분위기다. 그리고 달러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가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다. 이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정도 빠졌으면 또 어느 정도 좀 올라가고,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이 장대 절반 정도 가면 또 저항이 있죠.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저항 자리에서 맞고 또 빠지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어쨌든 달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나스닥과 비트에게는 좀 안 좋은 신호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나스닥도 힘이 좀 빠질 수가 있겠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빠지는 분위기 속에서 달러는 좀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난 이제 어제 영상이죠. 어제 낮에 영상 올려드렸을 때 이제 누사이퍼 146원대에 말씀드려서 잡고 펌핑 중에 아직 펌핑 안 들어간 것 중에 이제 누사이퍼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때가 이제 146원대 요때였고, 영상 올려드릴 때가 요때였죠. 요때 영상 올렸는데 이후에 이렇게 깜짝 펌핑 나오고 다시 죽었습니다. 이제 잡코인들의 특징이죠. 올라간다 해도 계속 여기서 머무는 것도 아니고 금방 다시 내려오는, 이렇게 피레침 하나 만들고 내려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제 누사이프도 한번 펌핑은 조금 나와줬다. 조금 과하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과하게 되돌려놨고, 그 다음에 에이브도 어제 말씀드렸는데, 에이브 누사이퍼 요런 거 스토리지 어제 말씀드렸죠. 근데 에이브도 잠깐 찍고 내려왔어요. 잠깐 여기까지 9만원 찍고 이렇게 내려왔고, 스토리지도 지금 올라가고는 있는데 그나마 스토리지가 좀 거래량으로 보나 차트로 보나 좀 더 쏠 수 있는 그런 무빙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죠. 이렇게 좀 한번 520원 정도는 칠 것 같은데, 그나마 자쿠 중에서는 스토리지가 한번 우리가 좀 진입해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여전히 잡코들은 한번 쏘고 내려오는 움직임이 좀 심해서 사실 이런 걸로 좀 먹기가 힘들죠. 그래서 여전히 잡코들도 그냥 연말 맞이해서 그냥 한 번씩 펌핑 주고 내려오는 좀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고,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 상황이 좋아야 그래도 잡코들도 더 올라갈 텐데, 비트가 이제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트를 진입하기에도 여전히 안 좋다. 알트는 그럼 언제 진입해야 되냐? 일단은 이 잡코인들은 이렇게 펌핑 한 번씩 주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되고, 좀 메이저 근본 알트들, 그나마 도지라든지 뭐 리플이라든지 폴리곤, 샌드박스 이런 친구들은 저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거나 비트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알트들도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나오고 있고, 아마도 이런 알트들도 비트가 한 번 더 내려가면서 14K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샌드박스 같은 코인도 한 번 더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 400원에서 500원 이 정도 라인까지 찍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당시 이제 저점 라인까지 어느 정도 이제 근접하게 되거든요. 아마도 그때부터가 옆으로 빼다가 한번 쭉 올리는 이런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알트들도 대펌핑이 좀 나오려면은 내년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관점이고, 비트가 바닥이 좀 잡혀야 알트들도 조금 이제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가 하락 패턴으로 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일단은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들이 거래소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단기 보유자들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비트를 보유했던 사람들이 사실상 이제 비트를 팔기 위해서 거래소에 비트를 넣는 거 아니냐, 아마도 이런 해석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보유자들이 이득이나 손실을 보고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이 지표, 이것도 과거 저점 근처까지 내려왔는데, 어쨌거나 이 상태, 손실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손절매에 지금 나서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저점이라는 시그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규모 매도에 조금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고 대규모 매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저점을 갱신할 때 15.5K를 깨고 앞자리 바뀔 때 14K를 볼 때, 이런 때 좀 공포감이 배가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타이밍에서 어떤 이제 대규모 매도가 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결과적으로 현재 상황은 단기적으로 위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급격한 가격 상승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손해를 보고 판다면 그만큼 누군가는 저가에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어쨌거나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그리고 지금은 단기 보유자뿐만이 아니고 장기 보유자들까지도 손실 중인 비트코인 물량이 이제 500만 개가 넘어서는 수준, 2015년의 수준에 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게 2015년의 비트코인 차트인데, 요 당시에 보시면은 굉장히 좀 큰 하락 이후에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여기서부터 15년 1년을 바닥을 이제 기고 15년 연말부터 10월부터 좀 펌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쳐줬던 그런 이력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 15년도 크게 내려온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이 정도 구간에서 지금 맘먹을 정도로 지금 손실 비율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15년도의 차트를 보면은 최저점이었거든요. 이 당시 이제 15년도가 굉장히 암흑에 옆으로 빼는 매집 구간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15년 이후에는 이런 좀 그레이트 랠리가 터졌지만은 좀 지금 상황이 15년과 비슷하기 때문에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해석이겠죠. 그리고 18년도보다도 지금 많다라는 거죠. 18년도 약세장에서의 손실 물량을 지금 상회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사실 좀 어마어마한 정도로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이제 비트코인 주소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 역대급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닥권이기는 한 거라는 거죠. 바닥권이긴 한데 지금 FTX 잔재들 때문에 한 번 더 지하실을 구경하고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분석이죠. 그리고 젊은 버핏으로 불리는 빌 에크먼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지금은 소액을 투자하고 있다. 그만큼 지금이 저가 매수 찬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소액 들어가고 떨어지면 더 산다는 마인드로 지금 접근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빌 에크먼, 퍼싱 스퀘어 캐피털의 최고 경영자죠. 트위터를 통해서 암호화폐는 스캠 등 사기범죄 위험이 있지만 합리적인 규제나 감독하에서는 전화나 인터넷에 비견될 만큼 사회에 유익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는 처음에 암호화폐 회의론자였지만 헬륨 등 몇 가지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접한 뒤 암호화폐가 지금까지는 만들 수 없었던 유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와중에 비탈릭은 트위터를 통해서 곧 중요한 일이 터질 거라는 소문을 들었다. 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시장의 불안감을 조금 증폭시키고 있는데, 뭐 중요한 일이 일어나서 올라간다라는 건지 떨어질 거라든지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어쨌든 지금은 이런 얘기 하나하나가 좀 공포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뭐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은 드는데, 어쨌든 이제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가 트위터를 통해서 곧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데 엘리트 인맥들을 나는 쿨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나는 쿨한 이미지가 입증될 수 있게 도와달라. 술 먹고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이런 또 의미심장한 트위터를 했기 때문에 또 약간 이제 좀 공포감을 좀 배가시키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이 바이든 대통령도 최근에 FTX 붕괴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시장에 이제 규제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또 G20 정상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고,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도 FTX의 몰락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감독의 필요성을 방증한다. 그래서 빨리 보호책이나 이제 어떤 규제를 좀 마련해서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런 조금 사기꾼들, 이런 이제 무법천지와 같았던 비트코인 시장에서의 어떤 좀 규율과 조금 이제 투명성, 그리고 올바른 규제, 이런 게 생겨나게 된다고 하면은 더 이상의 이제 FTX나 뭐 루나 사태 같은 이런 거 없이 조금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이 마련되면서, 또 동시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도 승인이 되면서 또 다시 시장이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이 좀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지금 비트코인 흘러내리는 구간에서 쉽사리 반등이 안 나오고 있고, 물론 이 구간에서도 충분히 좀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이렇게 횡보하고 있을 때 포지션 잡기보다는 방향성 터지면 여기서 이제 위나 이제 아래로 이제 방향이 터질 건데, 방향 터지면은 올라가는 거 그냥 끝까지 보고, 이런 식으로 위에서 거래량 터지고 윗골이 달릴 때 그냥 숏을 때리면 이런 식으로 빠지면서 먹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거 기다리거나, 아니면 밑으로 빼도 이런 식으로 빼다가 반등 주죠. 빼다가 반등 줍니다. 이런 식으로 빼다가 반등 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래량 보면서 어느 정도 좀 분할로 들어가는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래도 이제 반등 먹는 자리가 좀 나올 수 있다. 다만 숏은 좀 조심해야 된다. 롱은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는데 숏은 지금 내려가는데 좀 크게 빠질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구간에서처럼 거의 고점 대비해서 15% 정도 깔아버렸을 때 이제 14,000달러 14K까지도 보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숏으로 막 빗숏으로 거래량 터지면서 음봉으로 꽂힐 때는 쉽사리 진입하지 말고 그 끝날 때 하락 다 끝나고 차라리 이제 아예 한숨 자버린다든지, 끝나고 일어나면 여기서 횡보할 때 이런 식으로 반등 주다가 또 이런 식으로 옆으로 빼는 그림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밑으로 터질 때 여기 저점이나 여기 저점 깨게 되는 순간에 무더기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더기 물량 나오고 있는데 롱 반등 잡겠다고 들어가면 안 되고, 무더기 물량 쭉쭉 나와서 쭉쭉 내려 꽂고
한 3파에서 5파 정도 내려 박았을 때 그때 이제 롱 잡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14K라든지 14.5K라든지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받아볼만 하다는 거죠. 여기서 팍 받고 팍 한번 튀겨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조금 우리가 이제 잡아보는 것도 우리가 소액으로 접근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썼을 때 이 정도의 반등을 또 먹는 그런 좀 구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방향성이 터지는 걸 보고 그러고 진입하셔도 되고, 지금 같은 구간에서도 반등이 충분히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 반등이에요. 단기 반등이고 지금 대추세가 숏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 반등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롱을 잡는다 치면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 손절은 잡아야겠죠. 여기 손절은 잡아야 이런 참사를 피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깨고 여기 깨면은 숏으로 바꿔야죠. 여기 깨고 여기 깨면 이제 좀 크게 밑으로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라인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대응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지금은 좀 소액으로 접근하는 게 좀 안전하다. 그리고 소액으로 접근해도 어차피 레버리지 좀 쓰고 하면은 또 수익도 좀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들은 이제 뭐 주말에도 수익 다 드렸죠. 어제 영상 보시면 어제도 이런 맥점 팍 내려 박은 구간에서 롱 진입해가지고 반등 먹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이제 먹을 수 있는 거를 찾아 먹으면서 진행을 하는 거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괜히 지금 뭐 포지션 길게 들고 가시지 마시고 손절할 때 하더라도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런 타점들 최대한 저희가 잘 잡아보겠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루 빨리 좀 변동성이 나와줘가지고 밑으로 갈 거면 밑으로 가고 빨리 가고 밑에서 좀 이제 차라리 밑에서 단타도 가격이 낮아진 구간에서 단타를 쳐야 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도 훨씬 더 좋거든요. 이 구간에서도 단타를 칠 때 상당히 변동성이 많았었어요. 이 구간에서 크게 변동성이 나온 이후에 잔파동이 이렇게 나오는 구간에서 단타 치는 구간이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횡보 구간 있죠. 이런 옆으로 빼는 횡보 구간은 사실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좀 먹을 거리가 없는 게 사실이고, 다만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런 변동성이 나왔다고 하면 이런 잔파동들이 또 나오는 구간에서 위아래로 단타를 쳤을 때 0.5%씩 0.3%씩 이제 먹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0.3%만 먹어도 30배 레버리지를 쳤을 때 9% 10% 먹는 자리가 나오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을 좀 기대를 하면서 아마도 이번 주에 땡스기빙 미국 이제 추수감사절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좀 쫄쫄 흐르는 그런 모습이 좀 예상이 되는데, 다만 아무쪼록 이제 비트는 좀 어느 정도 변동성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비탈릭 부테리님이 얘기한 뭔가 큰 게 오고 있다는 저 트윗이 좀 과연 이제 뭐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는 좀 FTX의 잔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불안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면서 수익을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조금 어려운 시장이고 공포감이 여전히 만연해 있는 그런 시장이지만 조만간, 그리고 이제 판테라 캐피탈에서는 이제 11월 30일 정도 저점이 잡힐 것이다. 그렇게 좀 예측을 했고, 저도 이제 올해가 끝나고 내년 정도 되면은 충분히 또 롱 장세로 우리가 조금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오리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쪼록 올해 좀 단기적으로 우리 매매를 하면서 잘 버티고 나면은 내년에는 조금 이제 상승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우리 현물 ETF에 대한 어떤 좀 기대감도 있고, 모든 악재들이 22년에 다 터져버렸다라고 하면은 23년에는 사실 이제 더 나올 악재가 없다는 것 자체가 호재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우상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오늘도 여러분들 좀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이제 날씨도 이제 점점 추워지고 있죠. 추워지고 있는데 또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나 또 이렇게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 소식이 있으니까는 비 조심하시면서 건강 챙기시면서 이렇게 이제 매매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좀 더 좋은 소식과 좋은 코인들 발굴해서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